법무부 장관은 아까 후보자께서 하신 모두 발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형사제도, 형사법 제도가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챙기셔야 되는 위치이자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지키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형사 관련된 법령 적용 문제와 인권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판례를 몇 차례 바꿔서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기준을 점점 엄격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후보자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는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파업 자체가 전격성을 갖춰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에 대해서 형사판례연구 20권에 게재된 파업과 업무방해, 그리고 형사판례연구 23권에 게재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의 문제점이라는 후보자의 두 편의 논문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면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면은 파업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격성이다라는 것을 구태여 갖추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항상 언제든지 곧 파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위력에 해당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파업은 사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게 그 본질인데 그래야 협상력이 발생하는데 이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또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고 결과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파업은 본질이 위력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양보해서 본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논문을 쓰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 노사분규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이 업무방해죄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학자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노사분쟁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력의 행사를 속성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것에 대한 그 적용이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많은 파업, 단순 파업이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적용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현재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권기구들은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어서 본 의원 역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 스스로 판례를 계속 변경해 가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찾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판례를 몇 차례 바꿔서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기준을 점점 엄격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후보자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는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파업 자체가 전격성을 갖춰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에 대해서 형사 판례 연구 20권에 게재된 파업과 업무방해, 그리고 형사 판례 연구 23권에 게재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의 문제점이라는 후보자의 두 편의 논문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면,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면은 파업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격성이다라는 것을 구태여 갖추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항상 언제든지 곧 파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아까 후보자께서 하신 모두 발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형사제도, 형사법 제도가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챙기셔야 되는 위치이자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지키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형사 관련된 법령 적용 문제와 인권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판다고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논문을 쓰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 노사분규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의 구성 요건이 업무방해죄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학자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노사분쟁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위력에 해당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파업은 사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게 그 본질인데 그래야 협상력이 발생하는데 이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또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고 결과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파업은 본질이 위력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양보해서 본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